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1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고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 이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들고 지쳐있지만 유럽과 같은 대유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이 그리고 방역당국이 온 힘을 기울여서 2020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평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3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 짚어보죠. 조지현 기자 나가 있죠?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부터 확인하고 가죠. 네, 오늘 신규 확진자는 97명입니다. 한동안 100명대를 기록하던 신규 확진자가 다시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말은 검사 건수 자체가 평일보다 적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지표로 보긴 어렵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 발생은 79명, 해외 유입은 18명입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는 서울 20명, 경기 40명, 인천 2명 등 수도권에서 총 62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위주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비수도권 중 충남에서는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기존 확진자의 직장 동료거나 사우나, 포장마차 등지를 다녀온 뒤 감염된 사례입니다. 지역 N차 감염으로 확산하는 추세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대구에서 3명, 전남 2명, 충북에서 1명의 지역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1,869명이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상태가 좋지 않은 위중증 환자는 49명입니다. 사망자는 2명 늘어 누적 468명이 됐고 치명률은 1.75%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감염이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요양시설, 복지시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에 이어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학교에서도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요. 네, 먼저 기존 감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낮 12시 기준으로 서울 동대문구 노인 요양시설과 관련해 2명이 더 감염돼 확진자가 총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서울 송파구 소재 병원과 관련해선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더 발견돼 누적 확진자는 15명이 됐습니다. 경기 여주시 장애인 복지시설인 라파엘의 집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명이 더 감염돼 누적 41명이 됐습니다. 남양주시 행복해 요양원과 관련해서는 2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누적 확진자는 76명에 달합니다.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 안양시 요양시설과 관련해선 9명이 격리 중에 확진됐습니다. 총 5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학교발 감염을 살펴보면 서울 종로구 고등학교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느는 추세입니다. 나흘 전인 지난달 29일 서울예고 학생 1명이 처음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학생 9명, 강사 2명, 확진자의 가족, 지인 4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어제 정오까지 16명입니다. 확진자 중에는 서울예고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 재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대본은 호른 연습실에서 한 차례 전파가 있었고 확진자의 친구인 서울예고 학생이 감염된 뒤 성악 연습실 강사와 수강생, 이들의 가족, 지인 등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중학교와 관련해선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34명으로 늘었습니다. 분당중 학생이 3명, 학생의 가족이 4명이고 추가 전파된 헬스장에서 지금까지 2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밖에 강남구 럭키사우나 사례에선 3명이 더 확진돼 총 3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말에 있었던 일들 짚어볼까요? 먼저 10월 31일 헬로윈데이부터 살펴보죠. 방역당국이 굉장히 긴장을 했었는데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헬로윈데이 각종 행사는 코로나19가 전파되기 쉬운 밀폐된 클럽이나 주점에서 주로 열립니다. 그래서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고 서울 이태원, 강남, 홍대, 부산 서면 등의 주요 클럽은 헬로윈데이를 전후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죠. 하지만 단속이 집중된 서울을 피해 다른 지역의 중소형 클럽으로 원정 파티를 하러 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또 서울에서도 클럽으로 불리진 않지만 사실상 클럽처럼 운영되는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로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헬로윈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최대 14일이지만 평균적으로는 5일 정도입니다. 즉 코로나19의 급 확산 여부를 가르는 고비는 향후 일주일. 이 일주일간 클럽이나 유흥시설을 고리로 한 산발적 집단 감염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1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더더욱 헬로윈 변수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미 할로윈데이는 지나갔지만 이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지난 8월에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었죠. 사랑제일교회가 81일 만에 다시 모여서 예배를 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던 곳이고 지난 8월 13일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집합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성북구청 측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교회 측에서 지속적으로 폐쇄 해제 요청을 해왔다고 해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4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마지막 관련 확진자가 9월 15일 퇴원을 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어제는 사랑제일교회에서 81일 만에 예배가 열렸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수용 가능 좌석의 30% 수준인 400명만 채운 상태에서 진행됐고 예배 총 참석 인원은 이렇게 400명씩 3번에 걸쳐 1,200명입니다. 교회 측은 서울 경기권 위주 교인을 대상으로 선착순 예배 참석 신청을 받았습니다. 단체 신청은 받지 않고 개인들이 전화, 문자로 접수한 덕분인지 무리지어 교회에 들어가는 교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정규 예배를 시작으로 평일 새벽과 저녁 예배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하나둘 대규모 모임이 점점 늘어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거겠죠. 자, 이런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달라졌습니다.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늘어났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바뀐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주시죠. 네,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더 쉬워지면서도 1단계부터의 생활방역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업 중단 조치가 최소화되고 수도권은 하루 확진자가 100명 가까이 나와도 대규모 행사를 열 수 있게 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대폭 확대됩니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과 같은 방역 수칙이 의무화되는 시설은 기존 고위험 시설 12곳에서 23곳이 됩니다. 여러 번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클럽과 노래 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등 중점 관리 시설 9곳, 그리고 결혼식장, PC방,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 14종에 대한 방역 수칙이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좀 더 세분화됩니다. 기존 3단계에서 5단계가 되는데요. 지역 유행 1.5단계와 전국 유행 2.5단계가 추가됩니다. 거리두기의 상향 기준도 다소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2주 평균 하루 확진자 수가 50명을 초과하면 거리두기 2단계로 올라가고 100명에서 200명을 초과하면 3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앞으로는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그 외 지역 30명 이상일 때 1.5단계, 전국 300명을 초과할 때 2단계가 됩니다. 3단계는 1000명 이상 나올 때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는 계도 기간이 끝난 13일부터 부과됩니다.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곳이 늘어나는군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기간에도 습관처럼 마스크 착용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세분화됐는데 사실 이 단계에 따라서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영업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네, 기존에는 고위험 시설 12곳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 모두 운영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은 허용 수위가 단계별로 다릅니다.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업장의 운영 중단 조치는 전국 유행 상황인 거리두기 2단계부터 내려집니다. 2단계에선 클럽과 룸사롱 등 유흥시설 5종이 문을 닫습니다. 2.5단계에선 방문 판매업소와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이 영업을 중단합니다. 결혼식장, 영화관 등은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사이 거리 유지 등만 지키면 2.5단계까지는 영업이 가능하고 2단계부터 중단합니다. 식당과 카페는 3단계에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신 카페는 하루 종일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식당도 저녁 9시 이후엔 포장 배달만 해야 합니다.
확실히 예전보다는 영업 중단 조치가 신중하게 내려지게 되는데요. 다만 거리두기 1.5단계, 1단계라고 하더라도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지켜야 할 수칙은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주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자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TBS 과학전문기자 강양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교수님? 예, 잘 보냈습니다. 예, 근데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7명이 나왔어요. 주말이니까 당연히 검사 건수는 줄었을 텐데 여전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토요일 날에도 많이 나왔고요. 토요일 날에 이제 124명이나 나왔고요. 이제 어제가 97명, 국내 발생은 79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유입 요인이 좀 있긴 합니다만 국내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로 오게 되면서 내용적으로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일상생활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계속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단계 조치가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계절 요인과 맞물리면서 환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5단계로 이제 재조정한 이 상황에서 향후에 확진자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지 예.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거리두기 단계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이 이제 나왔죠. 3단계에서 5단계로 그동안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계속 이제 주장하던 강양 기자가 주장하던 바가 그대로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제 찬찬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설 교수님이랑 제가 이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되어가지고요. 네. 저도 이제 발표를 보고서 좀 놀랐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제 5단계로 전환을 했는데 1, 2, 3, 4, 5라고 붙이지 않고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이렇게 5단계로 나눴습니다. 그게 네.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단계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활 방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방역, 그리고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방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사실은 설 교수님과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던 네.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이 방역 기준을 올리거나 내리지 말고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상황에 지역의 따라. 상황에 맞춰서 예.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을 줘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5단계,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수준에서 대규모 감염이 났을 때 예를 들자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평균 100명 이상이 나왔을 때 계속해서 그러면 1.5단계로 격상을 하는 것을 고민을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수도권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남권이나 경남권이나 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 확진 환자가 수명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는 조치를 이제 취한 것이죠. 그리고 전국 유행 단계 기준을 굉장히 높인 것도 네. 한 가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때 했었던 이제 락다운에 준하는 조치인데요. 3단계의 조치가 가능하려면 전국에서 발생하는 하루 신규 확진 환자 수가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오늘 400명이 나왔는데 내일 갑자기 800명이 나오는 것처럼 더블링하는 네. 일이 생겼을 때만 이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겨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락다운 같은 조치는 사실은 하지 않는다라는 예. 의지를 방역당국이 표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5단계로 전환하면서 일률적으로 영업시설을 영업을 제한하는 것을 대폭 또 기준을 높였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럽이나 룸살롱이나 노래온 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같은 네. 굉장히 우리가 이 중점 관리 고위험 시설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들도 1단계, 1.5단계까지는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방역 수칙만 지키다가 2단계 정도로 간 다음에서야 영업을 중단하게 다라고 했으니까 웬만하게 확진 환자 수가 나오기 예. 전까지는 영업 제한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 자세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수도권은 하루 확진자가 100명 가까이 나와도 대규모 행사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개편한 기준에 따르면 8월같이 그런 재확산이 다시 발생해도 거리 두기는 수도권에만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저는 이번 개편이 네. 이제 나중에 좀 이따가 추가는 하겠습니다만 기본 틀은 잘 갖춰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 틀은 잘 갖춰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눴잖아요. 네. 1, 2, 3, 4, 5로 하지 않고 그것은 1단계와 1.5단계가 여전히 1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당국은. 그다음에 2단계와 2.5단계도 유사한 수준으로 본다 이런 겁니다. 예. 특히 1단계라고 하면 1단계와 1.5단계를 얘기하는데요. 1.5단계 이후에서부터는 주로 무엇이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되냐면은 60대 이상의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코로나19의 특징이 젊으신 분들, 60대 이하에서는 경증으로 거치는 경우가 많고 의료 체계 전반에 그리고 국가 전체의 의료 체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많이 확진이 될 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단계가 되어서 지역 확산이 심화되든지 아니면은 전국적인 발생 양상이 심화되는 단계에서 60대 이상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네. 단계 조정에 상당히 주의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도 정부 당국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계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경제와 방역을 아울러서 네. 관리가 가능한 수준은 정부가 확실히 관리를 하면서도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크게 당하지 않는 수준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원화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경제 활동을 영위하면서 정부 당국, 즉 방역 당국은 방역 당국대로 고위험 시설을 관리함으로써 코로나19와의 어느 정도 공존을 모색하겠다. 네. 이렇게 읽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틀은 아주 잘 짜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00명 가까이 나와도 방금 말씀드린 예. 것처럼 예전처럼 집합 제한 금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영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이걸 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방역 당국이 지난 한 10개월 이상 동안의 경험이 쌓이면서 어떻게 하면은 코로나19와 공존을 모색하면서도 충분히 경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이 새로운 개편 안에 녹아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큰 틀 자체는 잘 갖춰진 것 같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중단 조치를 최소화했다는 거는 웬만하면 이제 정부에서는 생업은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설 교수님께서 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1.5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이 되려면 전국에서 300명 정도의 확진 환자가 나와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60대 이상의 고령 환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간당간당할 때 단계를 격상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밝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바뀐 단계로 놓고 보면은 현재까지 우리는 2단계 이상으로 올릴 만한 유행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영업 정지를 하는 상황은 2단계 이상이 되어야 영업 정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 이상이 나오려면 전국에서 4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신규 확진 환자가 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우리는 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유행 양상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클럽이나 뭐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같은 우리가 흔히 굉장히 고위험 시설이라고 파악하는 곳조차도 영업을 계속 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방역 당국이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하나는 코로나19가 어차피 장기화가 불가피해 예. 보이고 그리고 지난 10개월간의 다양한 유행 상황에서 우리 방역 당국이 어쨌든 간에 선방한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겨울 유행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직 조마조마한 상황이긴 하지만 무엇인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라는 일단 자신감을 한번 획득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 다른 하나는 예. 또 각 업장별로도 노하우가 많이 쌓였어요. 네. 그래서 업장에서 집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자율적으로 방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단
믿어보면서 앞으로 생활 방역을 해 나가겠다라고 예. 하는 의지를 이제 이번에 개편안에 집어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아슬아슬하고 약간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준용이 될지에 네. 따라서 물론 위태로운 부분들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큰 제도적인 틀 예. 자체는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보여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다른 하나가 예.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정부 당국이 제가 이제 이 틀을 잘 만들었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다중 이용 시설의 분류 체계를 이번에 제대로 확립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점 관리 시설이라 그래서 9종. 여기에는 이제 유흥 시설 5종, 예.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그다음에 방문 판매 또 직접 네. 방문 판매 이런 것들이 다중 이용 시설 분류 체계로 9개가 되고요. 또 일반 관리 시설 14개라 그래서 PC방, 결혼식장, 네. 장례식장 해서 이제 쭉 학원도 들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기타 실내 시설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중 이용 시설을 네. 분류하면서 이 시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를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단계 조치가 되기 전 1단계, 1.5단계에서는 웬만하면은 영업장을 유지하도록 네. 조치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영업 활동을 하더라도 충분히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그다음에 국민의 협조, 예. 또 국민의 수준 이것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거기에 덧붙여서 다중 이용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확실히 의무화되면 이렇게 단계를 조정하고 예전보다는 단계를 상당히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인식을 방역 당국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총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나름대로 잘 짜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식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 정부가 판단한 그 인식에는요. 예. 그런데 이제 업장마다 기준이 달라서 반응도 좀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노래방 업주의 불만이 커 보이던데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의무화를 하고 뭐 이제 수기 작성이라든지 명부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곳은 조치를 완화해 주는 건 어떨까 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네. 이제 입이 삐쭉 튀어나온 네. 그 이제 업소의 종류가 노래방입니다. 예. 특히 이제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가 일단은 중점 관리 시설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PC방 같은 경우는 일반 관리 네. 시설로 이제 조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 PC방 같은 경우에는 취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었었는데 여러 차례 이제 PC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칸막이가 쳐져 있고 그리고 또 취식을 해도 집단 감염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조치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어필을 했고 이것이 방역 당국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취식이 허용이 되었어요. 예. 그런데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한번 부르게 한 다음에 다음 손님을 받을 때까지 혹시 실내에 있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비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 비말이 가라앉을 때까지 30분 정도의 시간차를 두는 것을 방역 당국이 제안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그 제안을 풀지를 않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노래방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영업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손님 한 번을 받으면 30분 동안 쉬었다가 또 손님을 받아야 되니까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네네. 게 업주들의 볼멘 소리인데 이번에 방역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나온 거리두기 5단계의 세부적인 사안들도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코인 노래방을 비롯한 노래방에서의 집단 감염 현황이라던가 혹은 그곳에서 어떤 식으로 사례들.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 같은 것들을 살펴보고 나서 개별 사업장별로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조정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최고 단계인 3단계 역시 락다운에 준하는 조치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거리두기 단계도 우리가 설정할 필요는 없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일단은 당연히 그 최악의 상황이 네. 생기면은 거기에 준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어제 나온 정부에서 나온 자료들을 쭉 자세히 살펴보니까 외국 사례들과 비교를 많이 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비교한 사례가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네. 그중에서 그나마 이제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독일이 훨씬 더 안 좋거든요. 예. 이렇게 독일이 훨씬 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방역 당국이 좀 상당히 어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단계에 준하는 800명, 1000명의 신규 확진 환자 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독일보다는 상황이 낫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준용을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5단계가 그렇게 좀 너무나 느슨한 네. 단계가 아니다라는 걸 좀 시민들에게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서 좀 어필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800명에서 네, 1000명 가까운 네. 신규 확진 환자들이 일주일 평균 쏟아진다 그러면은 저는 방역 당국이 나서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거의 마치 대구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2월, 3월에 대구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거의 락다운에 준하는 행동을 옮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뭐 혹시 코멘트를 해주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있는데요. 네. 하나는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예.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방역이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또는 중앙 컨트롤 타워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볼 때 그렇게 작은 국가가 아니거든요. 인구 5천만 명이라고 하면 작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수도권, 이제 인구 반이 모여 있는 수도권과 나머지 지방으로 약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중앙 방역 당국이 컨트롤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컨트롤 타워와 지방자치단체들과의 그런 어떤 관계.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자치에 맞는 어떤 단계 조정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어떤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정에 대한 어떤 권한이라 그럴까요? 예. 어떤 협업이라 그럴까요? 동시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역량을 키워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방금 그 문제가 제가 하나 좀 네.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어디 세미나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확진자 수로 일렬로 이렇게 쭉 줄 세우기를 하면은 90번째입니다. 90번째.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럴 정도로 방역을 잘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OECD 국가들 중에서 그러니까 선진국 OECD 예. 국가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형편이 나은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볼 수 네.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나 이게 우리가 무슨 경제에 특별히 신경을 쓰거나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방역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그 방역의 결과로서 경제가 딴 국가들보다 나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5개로 새로 개편한 것이 코로나19와 경제 또 우리의 생활을 공존시킨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혹여라도 방점이 경제에 찍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또 유럽의 국가들이나 지금의 미국의 국가들처럼 이 국가들은 계속 어떤 문제 때문에 경제의 방점이 찍혀서 경제로 가다가 어려워져서 다시 방역으로 회귀하거나 심지어는 방역도 제대로 못하게 네.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을 잘해왔기 때문에 경제가 괜찮았던 거지 경제의 방점을 찍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개편에서도 방역 당국이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방역이라고 하는 점, 예. 그 점에 방역 당국이 확실히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와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나 이런 신속성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지겠군요. 기민하게 대처를 해야 되니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향후에 이제 물론 지금은 더 어려워질 거겠습니다만은 내년 3, 4월이 되게 되면은 코로나19가 또 상당한 진정세를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지방자치는 우리는 정말 코로나19와 우리 지방에서의 경제를 공존 한번 시켜보겠다. 그래서 어떤 완전히 뭐 지금 얘기하면 1단계나 1단계 이후 이전의 단계. 코로나가 없었던 시기처럼.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도 운영해 보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방역 컨트롤 타워와의 그런 협업,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해서 강양호 기자 혹시 코멘트해 주실 거 있습니까? 네, 저도 뭐 설 교수님과 네. 같은 의견인데요. 그 김용범 제2차관이 이제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아마 자신의 그 소셜미디어에 올렸더라고요. 그 뼈아픈 후회라고 하는 글이었는데 우리 방송에서도 잠깐 소개 한번 소개를 했었죠.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난 분기 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호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제부처의 차관으로서 들여다보니까 더 나아질 수도 네.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질 수도 있었는데 8월에 그 대규모 유행 때문에 더 나아질 수 있었던 경제 상황이 발목이 조금 잡힌 거죠. 발목이 예. 잡힌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이 잘 되면 당연히 그 연장선상에서 경제도 잘 된다라는 걸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우리가 방역을 앞으로도 잘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경제부처의 차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네.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전히 이 방역과 경제를 네. 대척점에 놓고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경제부처의 차관이 방역을 잘하면 경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좀 확립한 것으로 보여서 그건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였었는데요. 예. 방금 설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써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슬로건을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오는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이 되면 1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이가 마스크가 쓰기가 참 중요하다 저희가 정말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팩트 체크를 몇 가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마스크 내 화학 물질이 그 후유증과 폐암을 유발해야 한다라는 게 있던데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전혀 근거가 네. 없습니다. 이거 아예 틀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PTFE라고 하는 이 물질은요, 네. 우리가 소위 이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그 프라이팬 있죠, 프라이팬. 네. 프라이팬의 코팅제로도 쓰는 아주 네. 안전한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런 안전한 물질을 우리는 inert, 어떤 반응성이 전혀 없다 그러는데 예. 심지어는 우리가 인공 뼈 같은 걸로도 만드는 그런 어떤 아주 안전한 물질이거든요. 우리 예. 몸속에 넣어도 반응성을 보이지 않는 아주 안전한 물질이에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네. 포함되어 있지도 않지만 이 물질이 어떤 우리 몸에서 피해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전혀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다. 그렇습니다. 다음 내용을 좀 팩트 체크를 해보면 마스크 착용할 때 산소 부족으로 뇌 손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마스크를 쓴 수술실 의료진에게 대량의 산소를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일반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를 예. 들면은 어떤 특별한 분들, 질병을 갖고 계신 분, 예를 들면은 천식을 갖고 있다든지 네. 또는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 같은 이런 기본적으로 호흡의 부전에 있는 그래서 언제나 이 산소를 적당히 공급받아야 되는 분들에게는 이 마스크를 오래 끼면은 이런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마스크 끼는 것을 권유하지 않거나 또는 아주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짧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유를 하거든요. 예. 이런 분이 아닌 보통의 건강한 분들, 또 아주 나이 어린 아이들, 산소 공급이 많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기가 어려운 이런 아주 특별한 나이 어린 아이들이 아닌 보통의 우리 일반 분들에게 있어서는 산소가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하루 온종일 착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것도 거의 예. 뭐 근거가 아주 미약하거나 또는 상당히 가짜 뉴스에 가깝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보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너무나도 이제 10개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렇죠. N95 마스크나 네. 혹은 KF94 마스크나 KF80 마스크나 일반 면 마스크 같은 것들을 착용을 해보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KF94 마스크나 KF80 마스크를 쓰셨는데 일상생활이 좀 어렵다 하시면은 저는 KF94나 KF80 마스크 포기하고 면 마스크 착용해도 예.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산밀 환경이 너무나 심한 환경이나 혹은 병원 같은 고위험 시설이 아닌 상황에서 일상생활에서는 면 마스크를 착용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바이러스 차단 효과는 충분히 있다라는 걸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동의하고 있고 네. 정부에서도 그래서 마스크 단속할 때 면 마스크는 단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신다면 마스크는 꼭 착용을 하되 내가
마스크를 착용을 해보니까 이 정도 마스크는 좀 숨이 막히고 일상생활하기 곤란하다. 그건 분명히 무엇인가 예.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분들은 숨쉬기 훨씬 더 좋은 마스크를 착용하면은 바이러스 차단 효과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이런 마스크로 인해서 예. 건강에 미치는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짜 뉴스고 네. 마스크에 대한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은 가짜 뉴스고 우리가 개인이 이제 판단할 수 있다. 마스크를 낀 기간이 10개월 정도가 됐으므로 나한테 어떤 게 맞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마스크를 꼭 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마스크 만약에 몇 마스크 썼어요? 그럼 자주 빨아줘야 되는 거겠죠? 냄새가 나면 빨아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한 가지만 짚어볼게요. 일단 지난주에 헬로윈 데이가 있어서 지자체가 점검에 나서기도 했었고 클럽들은 영업을 하지 않았기도 했었는데 이게 또 풍선 효과처럼 어디에선가는 또 몰려서 이제 왁자지껄하게 노는 사진을 제가 보기도 했어요.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교수님? 제 생각으로는 한 예. 2주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감염 확산의 위험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주 정도를 보면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할로윈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실내 점점 이제 기온이 내려가면서 예. 이제 실내 생활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있으니까 이제 제가 꼭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단계 조치가 더 완화되고 새로 정리가 되면서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된 것은 마스크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마스크에 대한 캠페인을 해야 될 정도로 예. 마스크가 진짜 중요해졌거든요. 이제는 마스크가 아니고서는 새로 정립된 5단계에서 우리를 지키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는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하고 지금 이제 할로윈은 우리가 좀 더 시간을 지켜보면서 봐야 되는데 그 어떤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라고 하는 점. 꼭 그 점을 좀 기억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좀 네. 덧붙이고 싶은데요. 이 할로윈 파티에 즐겁게 참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노셨던 건 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네.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 이태원이나 강남이나 혹은 홍대 클럽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바이러스에 접촉되었을 가능성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해서도 잘 좀 더 체크해야 된다. 모니터링을 예.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주말에 많이 노셨으니까 가족들이나 혹은 지인들이라던가 직장 동료들과의 접촉을 좀 최소화하고 고 또 다른 때보다 마스크도 더 잘 착용해서 혹시 자기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는 매개체 네. 역할을 할 가능성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과 또 본인의 가족 그쵸. 그리고 본인의 공동체의 위험을 굉장히 네.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좀 특별하게 조심을 해야 되지 예.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 대비해서. 일주일간은 잘 챙겨봐야겠다라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스크를 꼭 써야겠습니다. 이거 우리 저희 캠페인으로 할까 봐요. 자,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BS